네, 오토바이 타고 세계 일주. 네, 오토바이 타고 세계 일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예전에 유튜브가 없었거나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책을 통해서 여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세계 여행을 한 책을 읽었었는데요. 짐 로저스는 미국 사람인데 조지 소로스는 유명하죠. 아시죠? 조지 소로스하고 같은 창업자예요. 같은 창업자인데 조지 소로스는 회사가 크게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번 후에 그대로 그 회사에 남아서 회사를 계속 운영하고, 짐 로저스는 퇴직금하고 배당금하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퇴직을 해요. 회사를. 남은 인생을 세계 여행도 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회사를 나오게 됩니다. 짐 로저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꽤 많이 알 거예요. 그분이 미국 사람인데 지금은 싱가포르에 살고 있고요. 지금 그분은 미국은 쇠퇴하고 한국이 뜨고 특히 통일이 곧 될 거라고 말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경제에 관한 지식, 세계사에 관한 지식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래는 중국으로 이주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중국으로는 가지 않고 중국 옆에 있는 그 싱가포르, 아시아의 스위스라고 불리는 싱가포르에 현재 살고 있으면서 딸한테는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국어를 굉장히 잘해요, 딸이. 우리나라 KBS 9시 뉴스 끝나고 나면은 뭐 경제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 진단 뭐 이런 거에 보면은 짐 로저스가 가끔 나오고요. 또 강연회 같은 거 우리나라에 가끔 와요. 싱가포르에서 그분이. 네, 어쨌든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BMW 오토바이를 타고 세계 여행을 일주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읽고 저도 세계 일주를 할 꿈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은 일이더라고요. 엘라베마에서 출발해서 한 2년간에 걸쳐서 세계를 돌아오는데, 그러면은 집도 처분을 하거나 재산관리인한테, 그분 집이 엘라베마인데 뉴욕에도 집이 있었어요. 진짜 뉴욕에 그 퀀텀 펀드에서 일했으니까요. 조지 소로스하고 같이 뉴욕에도 집이 있고, 엘라베마는 태어난 고향이고요. 부모님이 사시고 계시고, 뉴욕에 있는 집을 처분을 하거나 그 재산관리인을 일단 선임해야 돼요. 자기 집이 있으면은. 그리고 비용도 한 수천만 원에서 억대 정도의 비용을 예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2년 후에 돌아오면은 자녀가 뭐 6학년이면은 중학교 2학년으로 그렇게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는 거고, 부모님이 계시는 경우에 부모님이 여행하는 중에 혹시 또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럼 중간에 여행을 그치고 와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세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중에는 부모님이 아예 내가 혹시 사망하더라도 돌아오지 말아라. 나도 세계 여행을 하는 게 꿈이었는데 네가 내 대신 이뤄다오. 만약에 내가 죽더라도 장례는 다른 사람들이 치르고 세계 여행을 끝내고 와서, 이렇게 유언이나 그런 말을 듣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만큼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린다는 뜻이죠. 세계 일주 할 때는 BMW 오토바이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미국의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는 포장도로, 미국은 포장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포장도로용으로 만든 오토바이예요, 할리 데이비슨은. 그래서 차체가 굉장히 낮죠. 미국은 뭐 고속도로에서도 오토바이가 달릴 수 있고, 그래서 차체가 굉장히 낮고, 그런데 BMW 오토바이는 약간 오프로드용으로 나온 오토바이가 있어요. 바퀴도 크고 아래에서 이렇게 차체 높이가 높아가지고 웬만한 돌이 있거나 비포장인 곳에서도 잘 달릴 수 있고 내구성도 좋기 때문에 세계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BMW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오토바이 값만 해도 벌써 한 수천만 원은 됩니다. 그 오토바이 가격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고요. 또 세계 여행을, 오토바이를 타고 세계 여행을 가려면은
정비 기술도 배워야 돼요. 정비소가 없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시베리아를 횡단을 해야 되잖아요, 한 번은요. 그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도 횡단이나 종단을 한번 해야 돼요. 거기 시베리아 벌판하고 사하라 사막이 위험하고 힘들다고 피하면은 세계 일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오토바이가 고장날 경우에 대비해서 정비기술도 학원이나 오토바이 정비소에 가서 직접 일하면서 배워야 되고요. 부품도 오토바이에 싣고 다녀야 되고, 또 호텔이나 이런 곳이 없는 경우에 잠을 잘 수도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에 텐트 같은 것도 싣고 다녀야 되고요. 계절 변화도 잘 계산을 해가지고 가야 돼요. 시베리아 벌판은 겨울에는 그 눈보라 때문에 횡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름철에 북반구가 여름인 계절에 횡단을 해야 되고요. 또 혼자 떠날 수는 없고 파트너 짝이 한 명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혹시 뭐 오토바이가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그랬을 경우에 한 명이 뭐 통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오지 같은 경우에. 그럼 한 명이 가서 다친 사람을 병원에 싣고 가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구호 요청을 해서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2명 이상이 같이 다녀야 됩니다. 앞으로 국내에 좋은 영상도 많이 찍어서 올리겠습니다.